주한미군 전투기들이 단독 훈련을 하다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데 대해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소리 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금방 뭐라 했습니까? 서해에 미군이 출격했죠. 중국군이 갔는데 안규백 장관이 미군 내려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MBC 보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잘못했다고 우리나라 안규백이나 이재명 보고 사과했다는 뉴스예요. 여러분, 진짜로 주한미군 브런슨 포스타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을까요? MBC 뉴스 한번 보시죠. MBC 뉴스가 과연 이게 가짜뉴스 공장 총본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처음부터.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데 대해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 군사 채널을 통해 항의하자 훈련도 이틀을 앞당겨 중단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독단 행동을 제어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산기지에서 포착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아래쪽엔 훈련용을 뜻하는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띠, 즉 실탄이 달려 있습니다. 실탄을 장착한 주한미군 전투기들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근접 공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양국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직후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 없이 서해상에서 민감한 훈련을 강행한 데 대한 우려를 전했고 이에 따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초 21일까지 나흘간 예정했던 훈련을 이틀 만에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넘어 단독 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이틀간 오산기지에서 파악된 주한미군 전투기의 출격 횟수는 170여 차례. 실탄까지 장착해 중국을 압박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합이 아닌 독자 훈련인 만큼 사전 통보 없이 출격하더라도 우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얽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중 갈등 한복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일부에선 주한미군의 출격에 대한 사전 협의 같은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요 뉴스 첫 화면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MBC 뉴스에서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미군이 독자적으로 그저 출격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한국에다가 사과했다고 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라고 보도했지만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네, MBC 뉴스가 가짜로 드러났고 1-7번 뉴스 보여 1-7번. 한 번 더 오늘 정확하게 주한미군 사령관은 서해 훈련에 대해서 한국에다가 전혀 사과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MBC에서는 사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했는데 그 MBC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뜻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MBC가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한미 동맹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소식은 1-4번 관세 소식 있지요. 자, 한국에 대해서 또다시 규제하겠다고 금방 말씀드린 한미 간의 군사적인 동맹이 끼어졌고 경제 동맹에도 현재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죠. 쿠팡 때문에 한미 간에 갈등을 겪었고요. 그리고 미 의회 301조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한국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건 한국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죠? 제가 이재명 아웃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게 진실이죠. 이미 이재명은요, 미국으로부터 아웃입니다. 오죽하면은, 백악관에서 전환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초청 요청이 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백악관, 저는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경찰이나 또는 좌파 언론들, 똑바로 보도하십시오. 네, 전환기를 그럼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2- 국내 정치 소식 가기 전에, 영상 소식 3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3번 영상하고 10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한미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3번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센 단체인 미국 마가의 한 인플루언서분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영어 버전 포스팅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긴 말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이 인플루언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이 진짜 사나이다. 훌륭한 남자다. 트럼프 대통령님, 중국 공산당이 윤 대통령에게 당신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라라는 의견을 남겼어. 미국 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든든하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고던 창 변호사나 진 커밍스 이런 분들 글 보면은, 그죠? 특히 진 커밍스 이런 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인의 미국 목소리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죠. 진 커밍스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집약한 굉장히 인텔리전스로부터 받은 정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다 던지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전환기 뉴스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미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수용, 어제도 물으니까 다 알더래요. 아는 분 마시더 최수용 국정원 출신이죠. 국정원에 최수용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영어로 된 미국 소식을 진 커밍스라든가 고던 창이 이런 메시지를 전환기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통로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군사 체포 작전 해오고 난 뒤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대체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은 마차도가 나에게 정권을 달라 하니까 트럼프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차도 보내가 도저히 통치 능력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미국에서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윤의견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잡아가 버리면 마두로처럼 잡아가 버리거나 체포해 가거나 이재명이 재판받아 감옥 가면은 대체제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